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주식회사 힐링스팟은 세상에 바로 세울 많은 일들에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나를 발견하고 내일의 나를 성장시키는 마인드 케어 플랫폼을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검사, 검증된 심리검사들을 기반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힐링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MBTI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생각 열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열어보고 싶은데요. 인디언이 말을 그렇게 잘 탄대요. 말을 굉장히 잘 타는 인디언들이 전통이 있는데 엄청 빠르게 말을 달리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인디언이 뒤를 왜 돌아봤을지, 뒤돌아서 무엇을 보았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내가 인디언이라면 뒤돌아서 이거 봤을 것 같다. 심리 검사라고 하던데 심리 테스트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심리 테스트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디언이었다면 나는 뒤를 돌아서 이것을 보았을 것 같다. 왜 뒤를 돌아봤을 것 같다. 듣고 계신 거지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아, 네, 네, 전재혁 대표님께서, 어, 아, 네, 가루다이 대표님께서도 채팅창 주셨고요. 먹잇감을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 네. 지금 앉아 계신 거지요, 대표님? 네.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함께 와주셔야 돼요. 월요일 바쁜데 일하고 계시지 말고. 아, 뒤에서 누가 나를 좀 쏠까봐, 지형 파악이나 위협 감지를 하지 않았을까? 뒤를 돌아봐서 뭘 봤을까 했을 때,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는 이 전통 때문에 이제 딸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빠 인디언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말이 지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조금 가다 쉬고 또 왔던 것을 뒤돌아보죠? 하고 물었더니 아빠가 대답해 줍니다. 그건 말이지,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는 거란다. 영혼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바쁘게 움직이며 머물 곳을 몰라 떠돌다가 잠시 몸을 쉴 때 마음으로 들어와 제자리에 들어 앉는단다 하고 NA의 전재혁 대표님 맞춰주셨던데 그 창공시라는 창업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오늘 7번째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다른 대표님들께서 각자 창업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 일상에서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달리고 계실 때 이 창업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MBTI를 활용한 스타트업 팀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MBTI라는 도구를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건 네이버 월 검색량이 300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하루 평균 10만 건의 사람들이 MBTI를 검색하고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MBTI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한 건 한 2019년쯤부터 이제 한창 붐을 일으키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사람들이 집콕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MZ세대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짤들이 많았어요. ISTJ 유형은 빵 보관함에 빵을 이렇게 묶어놓더라. ENTP, ISTP는 빵 봉다리 닫아놓지도 않더라. 뭐 이런 짤들이 유행을 하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다 보니 이런 MBTI라는 이제 맥주부터 뭐 쇼핑, 향수, 이게 비즈니스를 접목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활용 방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용 사례도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이제 JTBC 뉴스에도 나왔던데 저희는 MBTI 보고 사람 뽑는다. 외향, E 성향이신 분들 많은 지원해 주시는데 예외 ENTJ랑 ESFJ 안 뽑을 거다. I 성향도 많은 지원하는데 INFP, INTP, INTJ 지원 불가입니다. 등과 같은 지원 자격을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던데 제가 이따도 잠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MBTI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격 검사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검사는 페이킹 척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킹 척도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려고 했는지 혹은 잘 안 보이려고 했는지 이런 페이킹 척도가 없다 보니까 채용 장면에서 쓰시다 보면 내 최종 유형을 응답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저 회사가 원할 것 같은 인재상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장면에 MBTI를 쓰시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MBTI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우리 스타트업의 팀의 분위기를 발견하는 데 쓰실 수 있는지들을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요, 옵션 보기에 주석 달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스탬프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MBTI라는 주제로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MBTI 들어본 적 없다 하시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는 MBTI 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시점쯤 회사 다니던 어느 시점쯤 해본 적 있다. 나는 그래서 검사 결과도 알고 있다. 혹은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번 주석에 달아봐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카메라는 끄고, 감사해요. 인덕대, 승질대, 검사 결과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네요. 제가 체크한 거 제외하고는 다들 MBTI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결과가 기억이 나지 않든, 결과를 알고 계시든, MBTI를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아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어서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네. MBTI는요, 마이어스 브릭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마이어스라는 딸과 브릭스라는 엄마가 함께 만든 심리 검사이고요. 이 심리 검사는 아마 프로이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드가 그 정신분석학의 일부인 융의 그 분석심리학, 그러니까 융의 분석심리학을 기반으로 이 MBTI 심리 검사가 만들어졌는데요. MBTI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하나의 결과를 받아보시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어떻게 1억 명이 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인간을 16개로 구분하지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16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 검사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인간은 모두가 고유해요. 고유하고 개인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인간의 행동이 겉보기에는 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이렇게 사실은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다르더라. 그래서 사람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저 사람이랑 나랑 참 안 맞는데 이 안 맞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다르지? 그 다름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들 안내해 드리면서 MBTI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EISNTF JP라는 4가지 척도를 바탕으로 이 4가지가 조합이 돼서 16가지 심리적 성격 선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 안 하셨어도 익숙하게 들으셨던 외향과 내향을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느냐 안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외부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기를 선호하는 외향이 있고요. 내적, 내 생각, 사고, 내면의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에너지를 쓰는 내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외향과 내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치 시소처럼 내가 외향을 더 많이 쓰면 상대적으로 내향을 좀 덜 쓰게 되고요. 내향을 더 많이 쓰면 외향을 좀 덜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쓰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나의 강점이 생기더라. 그래서 S와 N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실이나 사건 이면에 있는 의미나 관계, 촉, 무의식적 자극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 기능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 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 이게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하는 머리로 결정하는 thinking의 사고형들이 있다면 좋고 싫음, 내가 저 사람한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지에 따른 feeling, 감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 양식과 관련해서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결정하고자 하는 판단의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정을 보류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고자 하는 perceiving, 인식의 사람들이 있는데 MBTI는요, 능력을 측정하지도 않고요, 지능을 측정하지도 않아요. 단 한 가지만 측정을 합니다. 궁합을 측정하지도 않아요. 뭐 향수의 어떤 향을 좋아하느냐 이런 걸 측정하지도 않아요. 심리적 선호만 측정을 하는데 그 심리적 선호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주석 한번 더 달아봅시다. 나는 축구와 야구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한다. 양쪽 다 체크하지 마시고요. 더 좋아하는 쪽에 주석의 스탬프로 나는 축구를 더 좋아하는지 야구를 더 좋아하는지 체크 부탁드려요. 오늘 숭실대 분들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이후에 저희 워크숍 하면 축구 보러 가든지 축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우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다, 나도 야구. 심리적 선호는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야구를 좋아하는 게 좋은 건가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모였네요. 다음에 우리 축구 보러 가면 좋겠어요. 축구를 하러 가면 좋겠어요. 등과 같이 내가 나랑 같은 선호를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끌려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반대되는 선호를 가진 사람한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기간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싸우는 그 대회가 있는데 나 야구 보러 갈 거야 하면 마치 축구를 좋아하는 월드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 시국에 야구를 보러 갈 수 있지 하면서 매국노 취급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느냐와 관련된 선호였다면 우리는요, 마음의 습관이 외향을 선호하느냐, 내향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외향끼리 모여서 외향을 묘사해 보세요. 그러면 외향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죠. 해결사 역할하죠. 분위기 메이커죠. 매사에 적극적이죠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근데 내향이 모여있는 그룹에서 외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하고 묘사해보세요 라고 하면 말이 많다. 시끄럽다. 자기주장 엄청나고 잘 삐지고 성격 급하고 못 참고 성질도 잘 낸다 등과 같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간 묘사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며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터는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다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또 저래? 왜 그럴까? 하면서 컴플릿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조직에서 긍정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정면에서는 MBTI라는 도구를 개인보다는 조직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조직이 뭔가 했을 때 개인과 어떤 게 다른가 했을 때 조직은 한문으로 짤조의 짤찍이에요. 보면 실사가 2개 들어가 있죠. 실로 짠다는 거예요. 조직이 개인과 다르게 짠다 했을 때 무엇을 짜는 거냐면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는 거예요. 그럼 조직은요.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구분하기 시작하냐면 기능을 구분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대다수 이제 CEO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사람을 채용을 하면 저 사람을 마케팅팀에 보낼지 영업팀에 보낼지 개발팀에 보낼지 디자이너로 뽑을지 기능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엮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떤 게 더 생기게 되냐면 아무리 작은 조직에도 위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막 시작하셔서 직원이 한 명이에요. 대표 한 명, 직원 한 명 있어도 위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위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대표의 권한과 책임, 신입사원의 권한과 책임, 팀장의 역할, CTO의 역할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이 기능과 위계를 잘 엮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성과를 내야 하는데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계가 다 닳아서 건전지를 갈아 끼면 그 건전지를 갈아 끼면 동일하게 시계의 기능을 만들어내요. 근데 조직에서 콘텐츠 마케팅팀의 팀장님이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명히 똑같은 기능,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같은 기능에 팀장이라는 같은 위계를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외향의 사람이 들어왔느냐, 내향을 선호하는 사람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어떤 시너지들이 나는지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이해할 때 그때 시너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6가지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조직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툴로서 가장 많이 쓰는 4분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4분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IS는 심리적 에너지를 내향으로 쓰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 기능을 쓰는 이 IS, ISTJ, ISFJ, ISTP, ISFP라는 그 심리적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25%씩 분포되어 있진 않아요. 제일 많아요. IS가. 대한민국 분포상에서 약 34%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사려 깊은 현실가라고 해서 이분들은요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맡기면 믿고 맡긴다 할 정도로 안정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업무들을 처리해 나가는데요. 이분들은 검증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주면 이전에 썼던 방식은 없나요? 혹시 제가 참고할 매뉴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매뉴얼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이 유형의 업무하는 처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피드백들이 올 수 있냐면 업무 진전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왜? 굉장히 세부적이고 꼼꼼한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일들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것까지 제가 알아야 되나요 싶은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 많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생각을 쉽게 잘 드러내지 않아서 무서워요 라고도 다른 유형들한테 비춰질 수 있고요. 이 IS라는 심리적 선호와 반대되는 심리적 선호를 갖고 있는 이 N은요.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면서 의미나 연결성, 새로움들의 정보를 끌어당기는 이 EN의 사람들은 ENFP, ENTP, ENFJ, ENTJ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빠르게 행동해요. 근데 새롭고 빠르게 행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동지향적인 개혁가 해서 약 19%의 사람들이 EN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기사는 MBTI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한 기사분이 요즘 이제 핫하다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MBTI 결과들을 모아서 쭉 봤더니
ENTP, ENTJ가 제일 많더라 하는 기사도 내셨더라고요. EN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현재 지금 스타트업,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바들이 심리적으로 끌리고 있는 부분이랑 매칭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리더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EN을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업무 스타일에서 변화나 모험, 위험을 감수해요. 일단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혁신적으로 빠르게 시도해보는 것들에 있어서 마음의 습관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조적이다, 혁신적이다, 도전적이다, 카리스마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오늘의 먹거리보다 중장기적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비전 수립들을 상당히 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 선호들이 바라봤을 때 EN을 바라보면 부정적이나 선입견을 가진 편견에서는 어떤 피드백들이 있을 수 있냐면 비전 좋죠. 우리가 100년 후에 먹거리를 나아가는 거 좋죠. 근데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죠? 하는 하우나 왓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는 피드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전통, 실리들을 중시하기보단 늘 새로움이나 혁신적인 부분들을 꿈꾸다 보니 이런 역사나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효율성들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라는 피드백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같은 직관을 선호하지만 심리적 에너지를 안으로 쓰게 되면은요,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내 안에 있다 보니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들을 생각해내거나 개념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 도 IN 유형이었었거든요. 이전에 없었던 개념들, 이론들, 체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능숙해요. 이 개념과 이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들을 새롭게 엮어내서 그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능통한데 그러다 보니 머리가 큰 유형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랑 브레인스토밍을 할 정도로 한번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학습해야 한다 그러면 MBTI 재밌어 그러면 융의 분석 심리학까지 캐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그 새로움에 대한 지적 추구가 굉장히 높은 유형들인데 머리가 크면 어디가 작느냐? 손발이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IN 유형들을 바라볼 때 다른 유형들, 특히 ES 유형들이 바라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이론에 치중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생각을 따라가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실행을 그래서 언제 하지요? 우리 스타트업 언제 MVP 모델 만들어서 언제 고객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등과 같은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ES 유형을 좀 보시게 되면 ES는 심리적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외부랑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 업무 스타일이 행동 지향적인 현실화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실행하는 유형들이에요. 일단 지체 없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일단 뛰어들어서 그 업무들을 추진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 능동적이고 실용적이고 오늘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구성원들과 상호교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강점이 있으나 때때로 다 유형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 속전속결, 속단속결하는 것 같아요.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고 갑자기 결정을 내리다 보니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워요. 너무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 조금만 복잡해 보이기 시작하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는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직이 지금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데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어떤 심리적 선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의 강약점을 이 도구로 보실 수 있는데 한 사례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여기 A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A 스타트업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4분할로 놓고 보시게 되면 4분할에 사람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가 비어 있는가를 가지고 보면 이 팀의 약점과 그리고 모여 있는 곳들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주로 개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요. 별표가 대표님 유형이시고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분들은 이제 탑승하신 지 이 회사 입사하신 지 3개월
정도 되신 이제 신입사원 분들이셨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1년 이상 최대한 5년까지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만 놓고 보면 일단 외향, 내향만 놓고 볼까요? 새로 탑승하시기 전까지는 내향을 선호하는 사람들만 계셨어요. 분위기가 예측이 되시나요? 여기 스타트업의 대표님께서 본인 기업 문화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 회사는 PC방 같아요. 여기 오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다 개발만 하다가 조용히 갑니다 하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내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9 to 6에 굳이 내가 많은 말들을 하거나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편안해요. 이 업무 환경 자체가 기왕이면 파티션도 높으면 좋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문까지 달려있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업무하면 내가 훨씬 더 마음이나 마음적 습관들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냐면, 이 조직 같은 경우는 특히 IP라는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IP의 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 뛰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서야 될 일이 아니면 잘 나서지 않습니다. 훨씬 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보니, 빠르게 추진하거나 빠르게 무언가들을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과 더불어서, 강점으로는 여기 이제 개발 직군에서 앱이나 웹을 개발하고 계셨던 곳이었는데, 앱이나 웹을 고객사랑 커뮤니케이션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고객사 요구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혹은 꼭 외부 고객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게 서비스 기획을 하다 보면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뭘 결정을 보류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야기 왔어요. 그러면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강도가 낮아요. 그래요? 그럼 맞춰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훨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 특히 코로나라는 환경에서는 누가 코로나에 갑자기 걸려서 사람이 빠지고 업무도 갑자기 재택이었다, 회사로 오고, 이런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오늘 바뀌었네? 그럼 오늘은 집에서 하지 뭐. 오늘은 또 출근해야 되네? 그럼 오늘은 출근하지 뭐.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스타트업의 굉장한 강점일 수 있는데, 반면에 이 강점이 언제 약점이 될 수 있느냐? IJ나 EJ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새로 탑승하신 분들 포함해서. 그러면 IJ나 EJ가 부재한다는 건 내가 하기로 한 일을 데드라인에 맞춰서 반드시 완결시키는, 업무를 끝마침하는, 그걸 누가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내가 맞춰야 하는 일들을 꾸준히 데일리로 맞춰가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약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업들이 커지고 개발 직군 이상으로 새롭게 영업 직군이 새로 들어오거나 뭐 기획을 하거나 하면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들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제언을 드렸었던 조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어서 이제 2분이 남아서, 원래 B 스타트업도 보여드리고 C팀의 기능, D팀의 기능들까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왔으나,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짧게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은 책 추천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데니얼 코니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이 책은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던 팀들의 공통점을 이제 3가지로 추려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팀들은 뭘 잘하나 했더니 그 팀 내에서 취약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더라.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잖아요. 대표님들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완벽한 모습 보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의 취약함을 드러낼 때,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의 취약함을 보면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나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례는 유나이티드 232편이
87년도에 항공기에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보통 항공기가 추락하면 전원에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이 사고에서는 296명의 탑승자 중에 184명이 생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나 봤더니 기장 헤이즈와 부기장 피치와 부기장 레코츠와 그리고 1등석에 타고 있었던 기장들을 가르치던 피치가 함께 이 추락하는 비행기를 내려오게 하는데 어떻게 내려오게 했느냐 했더니 기장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는 처음인데 더 좋은 의견이 있나요? 제가 지금 이 방향을 이렇게 틀 건데 여기에 동의하나요? 우리가 다른 무언가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물어가면서 내가 기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 하고 따르라 할 때보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했었을 때 그 집단지성을 이끌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더라. 그래서 MBTI라는 도구를 너는 ENTP니까 이거 못할 거야. 너는 ISTJ니까 이 일 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심리적 선호로 외향을 좀 선호하다 보니 때때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게 놓쳐질 때가 있네요. 이것들을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고를 선호하다 보니 가지고 온 거에 문제점들이 훨씬 더 빠르게 들어오는데 제가 당신이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라고 나의 취약성들을 드러내고 그 취약성들을 보완하는데 이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타트업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작가미상의 고대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한 가지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못하고 한 가지 색은 찬란한 빛을 이루지 못하며 한 가지 맛은 진미를 내지 못한다. 내가 나와 비슷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우리는 더 맛있는 맛과 더 맛있는 음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듯이 나와 함께 탑승하고 있는 우리의 팀원들을 서로 다른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오케스트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